10월 22일 NBA 총 12경기 개막전이고요. 이 경기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골스가 예상대로 레이커스를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하면서 이겼고요. 또 보스턴과 필라 아주 재밌는 경기였죠. 역시 양팀 모두 굉장히 전력대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4월, 5월까지는 NBA를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요. 지금 시즌 초반에는 각 팀들의 경기 스타일, 왜냐면 또 언어버 같은 경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기력, 경기 스타일, 공수 전환, 이런 거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한 팀당 한두 경기 정도는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오늘은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드리고 앞으로 종종 리뷰도 좀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이고요. 거의 이 상태로 나올 겁니다. 아마 작년 또 재작년 시즌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갑자기 선발 라인업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배팅 직전까지 라인업은 실시로 수시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아마 별 이슈 없는 한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올랜도 경기고요. 이 두 팀은 여전히 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주전 라인업의 평균 연령이 21.2세입니다. 5명 모두가 드래프트 15순위 이내의 수준급 유망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탱킹과 리빈딩을 반복하면서 현재 만들어진 올랜도 라인업이고요. 디트로이트 역시 마찬가지죠. 분명 몇 년 안에는 뭔가 터지긴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올랜도라고 보여집니다. 디트로이트 역시 커닝햄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레미 그랜트가 떠났지만 캔바 워커, 알렉 벅스, 너렌스 노엘 등등을 영입하면서 또 벤치 뎁스도 강화했고요. 또 드래프트 5순위로 아이비와 또 13순위 드린을 영입을 했습니다. 올랜도만큼이나 젊은 디트로이트의 라인업이고요. 이번에 아이비를 지명하면서 젊고 강력한 백코트 듀오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커닝햄과 아이비 이 정도의 백코트 듀오면 아이비가 커닝햄의 단점을 상당 부분 좀 보완을 또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3번 자리는 그대로 베이가 나올 것 같고 4번 자리는 보고다노비치가 뛰게 되면서 디트로이트의 가자였던 윙 쪽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는 그대로 슈터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리빌딩의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올랜도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디트로이트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리빌딩이 거의 완료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죠. 올 시즌 디트로이트가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좀 많은 사고를 치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매치업은 젊은 영건들 간의 대결이지만 디트로이트가 올랜도를 잡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디트로이트 핸디 승을 예상해 보고요. 두 번째 인디애나 워싱턴 경기입니다. 인디애나는 전혀 다른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보니스도 없고요. 워렌도 없고요. 브록단도 없고요. 다 없습니다. 세크에서 손발을 맞췄던 할리버튼과 버디 힐드가 이제 인디애나를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6순위로 메서리를 또 지명을 했고 또 제일런 스미스 또 기존 터너로 선발 라인업을 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치에는 기존 맥코넬과 두아르테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데니얼 다이스 등이 준비를 하고 있겠고요. 인디애나가 어떤 농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디애나가 시즌 중간에 바로 또 탱킹에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인디애나가 탱킹을 좀 싫어하는 팀이긴 한데 올 시즌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브래들리 빌이 다시 한번 팀에 남으면서 모리스, 빌, 바튼, 쿠즈마, 포르징기스 등의 라인업이 구축을 됐습니다. 주전 라인업만 보면 경쟁력이 나쁘지 않고요. 인디애나에 비해서는 확실히 탄탄해 보이죠. 개막전이지만 워싱턴이 인디애나에 비해서 한 수의 위라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싱턴 선수들이 건강하게만 뛸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풀업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고요. 이 경기 워싱턴 승
또 워싱턴, 마이애미까지도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란타, 휴스턴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세난의 에이스였던 머레이가 합류를 하면서 트레이 영, 머레이, 와 정말 강력한 백코트 듀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올 시즌도 아마 동부지구 와 최대 복병 중 한 팀이 될 가능성이 큰 애틀란타로 보이고요. 휴스턴은 뭐 여전히 또다시 또 리빌딩 중이고 올 시즌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한 1, 2년 더 해야겠죠. 포터, 그린, 생군에 이어 이번에는 드래프트 3순위로 자바리 스미스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뭐 1순위로 평가를 받던 자바리 스미스인데 뭐 3순위로 영입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누가 봐도 뭐 1순위가 봐도 무방한 그런 선수입니다. 굉장히 큰 키에 슈팅까지 좋은 스미스를 영입하면서 올 시즌도 휴스턴은 재미있는 농구를 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빌딩은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고요. 뭐 이 경기는 긴 말이 필요가 없고요. 애틀란타 승은 기본, 핸디 승도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오버도 상당히 유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 브루클린 6월 경기입니다. 비시즌 내내 좀 시끄러웠던 브루클린이죠. 어쨌거나 어빙과 듀란트 모두 잔류시켰고 벤 시몬스도 이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빅맨 쪽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클렉스턴이 나오는데 뭐 만만한 팀을 상대로는 모르겠는데 뭐 아테토쿤보나 엠비드를 클렉스턴이 제어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절대 불가하죠. 브루클린이 뭐 풀업 정도만 노리는 팀이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위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빅맨 쪽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마키프 모리스가 얼마나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냐에 따라서 빅맨 쪽 문제가 뭐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아쉬운 그런 브루클린의 상황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자이언 윌리엄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맥컬럼, 잉그램, 자이언 윌리엄슨 삼각 편대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때 서부지구 최대 복병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팀이 유올이죠. 브루클린의 약점인 골밑 쪽을 자이언과 발란슈나스가 공략을 하면 제가 볼 때 브루클린이 막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잉그램과 맥컬럼이라는 확실한 또 득점 자원들도 있고요. 이 경기는 그냥 제가 생각으로는 오버 때려놓고 양 팀의 경기력을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득점 매치가 될 가능성이 큰 경기로 보고 오버 예상을 하고요. 핸디승, 승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론토 클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정말 관심이 가는 경기죠. 뭐 토론토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문제는 클리블랜드가 완전 다른 팀이 된 상황입니다. 주전 라인업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요. 벤치 쪽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동부지구, 서부지구 다 합쳐도 벤치 쪽에서는 거의 뭐 최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탄탄해 보이고요. 미첼을 데리고 오면서 갈랜드, 미첼, 르버트, 모블리, 알렌의 주전 라인업 완성. 벤치에는 뭐 케빈 러브 또 뭐 부상 중이긴 하지만 뭐 루비오, 로페즈, 윈들러, 레터, 오스만 등등 왠지 뭐 클리블랜드가 동부지구에 파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처럼 부상으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고요. 뭐 갈랜드와 미첼, 르버트의 공격력은 뭐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또 수비 부분은 모블리, 알렌이 또 굉장히 강력합니다. 벤치 쪽은 다른 어떤 팀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해 보이고요. 토론토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반볼리트, 트렌트의 백코트 듀오, 아누노비와 뭐 반스 그리고 시아캄 뭐 팀 컬러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내심 클블 역배를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주전 라인업, 벤치 라인업 모두 클블이 전혀 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첼이 새로운 팀에 와서 가용만 좀 부리지 않으면 또 갈랜드나 또 르버트 같은 경우 르버트는 또 몸이 또 유리몸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괜찮다는 가정하에 올 시즌 저는 클브를 우승 후보는 아니더라도 진짜 굉장한 다크호스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이 경기 클블 역배를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멤피스 뉴욕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은 뭐 자모란트를 중심으로 한 멤피스의 젊은 선수들이 서부지구 파란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 시즌도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성숙이 되었을 멤피스고요.
뭐 자모란트, 데스몬드 바네 이 백코트 듀오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멤피스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자렌 잭슨 주니어가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뭐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부상 때문에 뭐 이 자리를 뭐 산티알 다마로나나 뭐 클라크로 4번 포지션을 채워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뉴욕은 브론슨을 영입하면서 기존 랜들, 바렛, 푸르니에, 로빈슨까지 뭐 탄탄한 주전 라인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벤치에는 데릭 로즈, 키클리 뭐 등이 대기하면서 뉴욕의 약점이었던 뭐 포가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바렛과 랜들이 잘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기복이 너무 심한 부분, 이 부분이 올 시즌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가 올 시즌 뉴욕 농사를 좌우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매치업은 아무래도 뭐 빠른 멤피스의 기동력을 뉴욕이 제어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멤피스 승, 또 핸디 승은 애매하지만 그래도 5.5 선이면 저는 멤피스가 핸디 승까지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는 유타 덴버 경기입니다. 그동안 유타에서 뛰던 미첼, 고베어, 뭐 보고나도비치 다 팀을 떠났죠. 그러면서 섹스턴, 마카레넨, 반더비트, 올리닉이 주전 라인업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기존 콘니와 호흡을 맞추게 되고요. 주전 라인업이 뭐 그렇다고 뭐 확 떨어지는 건 아닌데 하필이면 또 상대가 덴버입니다. 뭐 부상으로 신음하던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건강하게 복귀를 하죠. 이들 없이도 사실 요키치의 힘으로 버텨냈던 덴버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 시즌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덴버는 주전 라인업에 비해서 벤치 쪽은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아무튼 이 경기는 덴버가 핸디승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피닉스, 댈러스 같은 경우 주전 선수들을 고스란히 지킨 피닉스입니다. 올 시즌도 뭐 충분히 상위 순위를 노릴만 하고요. 댈러스는 여전히 돈치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팀 전력은 확실히 더 약해졌습니다. 돈치치 개인 뭐 스탯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팀 순위는 그닥 뭐 기대감이 없네요. 돈치치와 디니디의 백코트 듀오의 뭐 생산력은 나쁘지 않겠지만 자말 매티키가 지키는 포스트는 그냥 탈탈탈 털릴 것으로 봅니다. 피닉스 핸디승 예상해 보고요. 샌안토니오 샬럿 경기입니다. 세나는 올 시즌도 그냥 포프비치 감독의 용병술에 의존을 해야 하는 팀으로 보입니다. 머리에도 없고요. 뭐 신인 9번 픽으로 솔찬히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크게 전력이 향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샬럿은 일단 볼이 부상으로 아웃이지만 로지어, 우브레, 헤이워드, 워싱턴, 프럼리 등 뭐 구성이 괜찮고요. 전 이 구간은 샬럿이 잡는다고 보고요. 미네소타 오클 경기는 뭐 누가 봐도 미네소타 승을 가겠죠. 하지만 개똥배일 거고 강력한 공격력에 이제 고베어라는 확실한 수비까지 장착을 한 미네소타입니다. 러셀, 에드워드, 타운스 삼각편대에 고베어까지 뭐 장착을 했고 제가 볼 때 대권 경쟁에 제대로 뛰어든 미네소타의 모양새로 보입니다. 오클은 여전히 리빌딩 중이고요. 지난 시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오클입니다. 올 시즌도 제가 볼 때는 좀 하는 척 하다가 제대로 탱킹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미네소타 홈 개막전에서 미네소타가 대승을 거둔다고 보고 이내 핸디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포클랜드 경기입니다. 세크가 야심차게 픽한 4순위 키건 머리를 볼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슈로 당분간 결장이고요. 올 시즌 세크의 전력은 풀업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디에런 팍스, 반스, 사보니스 이 정도 조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키건 머리가 복귀하게 되면 벤치 쪽으로 케빈 허터를 돌리게 되고 벤치 쪽도 강해질 수 있겠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제레미 크랜트를 영입했지만 릴라드, 시몬스, 하트, 그랜트, 너키치 주전 라인업은 뭔가 해볼만 하지만 역시 벤치 쪽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너키치가 혼자 외롭게 지켜야 하는 프론트 코트 쪽 뎁스는 상당히 아쉬운 포틀이고요. 이 두 팀의 대결은 거의 대부분 고도전 경기가 많았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오버로 조금 때려놓고 양 팀의 올 시즌 전력을 파악해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거의 중위권에서 놀 가능성이 큰 팀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뽑아먹기 위해서는 이런 팀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그럼 오버 정도 때려놓고 세크의 팀 컬러 또 포틀의 팀 컬러 아마 제 생각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한번 살펴볼 생각으로 오버 정도로만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승패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포틀보다는 홈 세크가 강하다고 보고 세크 승 정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냥 오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마이애미
시카고 경기만 빼고 나머지 11경기 올려드렸고요. 마이애미 시카고 경기를 뺀 이유는 지금 잭 라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 때문에 좀 애매해서 이 경기는 그냥 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지금 게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방송으로 다 올려드릴 수 있으면 앞으로 NBA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 픽이라도 분석글이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여기에 데일리 여기에다가 항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NBA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분석글도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 점모토토 찾아주는 방법은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점모토토 치시면 바로 뜹니다. 그렇게 찾아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입 인사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바로바로 등업해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뭐 좀 그래도 나름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서로 알아가면 상당히 좋겠죠. 이상 NBA 개막전 12경기 아니죠, 11경기죠. 11경기 코멘트를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뭐 안 눌러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카페에 많은 또 관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